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들 분석해 주실 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참 챙겨야 되는 이슈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장 전에 오늘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증시가 계속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죠. 그거에 따라서 장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전일장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에도 강한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서 관세를 50% 6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고 했다가 7월 9일로 연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미국과 EU 간에 지금 무역 관련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만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불만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EU에서도 지금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EU 집행위원장이 트럼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일단 지금 현 상황보다는 조금 더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된다. 그리고 관련돼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연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여기에 이제 미국과 이제 EU 간의 무역장관 회담이 이제 재개된다는 그런 소식까지 같이 겹치면서 지난 밤에 뉴욕은 이제 현충일로 쉬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전략적인,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대한 이제 전략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크게 질러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연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과거에 그 중국하고도 이제 지금 무역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이제 평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협상이 된다라기보다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이제 관세를 크게 인하시켰다. 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관세를 올린다라고 해서 좀 저자세로 보이곤 있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양국 간에 서로 다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버팅기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했던 거는 봐야 될 건 이제 전일 이제 주식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2650포인트에 근접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2650포인트를 과연 통과할 수 있겠느냐 여부도 좀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 고점이 2650포인트, 그러니까 40에서 50포인트가 이제 상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는 2640포인트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관련돼서, 네, 죄송합니다. 네, 관련돼서, 과연 그러면 그 부분을 바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이슈가 조금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긴 했지만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면 조금은 이제 의구심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수가 전고점에 접근을 하면서 이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한 5천억 넘게 그렇죠. 지금 순매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선 관련된 이슈도 남아 있어서 정치 관련주나 정책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뭐 여전히 뭐 관련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개별적인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유럽 그러니까 아마케나 뭐 이런 그렇죠. 형태로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유형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불거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만에 2650선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3000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지켜본다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관세 회피처가 될 만한 곳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 있는 쪽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라는 부담감에도 이 섹터만큼은 좀 괜찮다라는 차원에서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뭐 조선주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일단 관세 수혜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국내 기업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특히 이제 연안 지역을 다니는 그런 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 발주하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뭐 조선과 관련돼서는 관세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한미 그러니까 한미 지금 뭐 무역과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온 그런 얘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 한국과 한미 간의 이런 무역 협상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무역 협상에서 조선업이 하나의 중요 키로 부상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선박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에서도 조선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도 지금 이런 이제 조선과 항만 시설과 관련된 이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은 이제 해외에서도 미국 내에 다닐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현재 공장 가동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감이 상당히 밀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야근이 계속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도 130조 원을 넘어설 만큼 풍부한 수주 잔량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올해 들어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조금 조금 이제 말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뭐 특히 이제 미국 이제 주요 선사,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새롭게 배를 발주하는 그런 선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의 발주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조선사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대중국 이제 선박 규제가 계속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든 선박은 미국 내 입항을 할 때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선박을 발주할 때 중국보다는 한국 조선사에 좀 더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더 보자라는 점인데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관심 종목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해도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더 상향할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이죠. 삼성중공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3대 조선사 중에서 상승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뭐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 가장 최근 들어 이제 조선주가 올라간 게 미해분의 MRO 관련된 부분인데 삼성중공업은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적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삼성중공업이 기본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LNG선이나 아니면 FLNG와 같은 해양 프랜트와 관련돼서 상당한 강점,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북미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지금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이에 따른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 관련돼서 해상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면 뭐 FLNG라고 불리는 해양 프로젝트 선들의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FLNG선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에 전체적으로 9척 정도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척을 삼성중공업이 지금 수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1분기 실적도 뭐 전년 대비 매출이 6%,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마 하반기에도 뭐 여러 이제 수주 물건들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다른 주가들이 이미 먼저 한 차례 레벨업이 됐을 때 삼성중공업은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조선 종목들 하반기에도 좋은 슈팅을 기다려 보신다면 삼성중공업 눈여겨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들고 오신 거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 건설주가 많이 올랐죠. 그쵸. 뭐 대표적인 이제 저 PBR 관련된 건설주를 좀 얘기하려고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KRX 이제 건설 지수 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건설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모아놓은 그런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올해 상승률이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연초 대비로 해서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KRX 업종 지수 중에서 지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거는 이제 유틸리티 업종. 그러니까 이유는 뭐 한전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39%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6%로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그런 이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한 해 동안 19%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랐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까지 130% 가까운 129% 상승을 했고요. DL-ENC 같은 경우도 52%, 그다음에 삼성물산 32%, 대우건설도 3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좀 이제 국내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수주를 하게 되면 뭐 수주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원전을 뭐 수주한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네. 건설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 기술의 건설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행정명령을 이제 지난주에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럽 각국에서도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그런 이제 사전 작업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탈원전의 이제 중심 국가이죠.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러니까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정 부분을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기존의 원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겠지만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원전 예산안을 지난주에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벨기에나 뭐 덴마크,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계속 이제 원전 개발을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지금 원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한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건설보다는 이제 설계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건설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상당한 수주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제 원전을 건설했었던 이력이 있는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제 주가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대선 국면에 따른 이제 공약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 당 후보들이 이제 세종으로의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지금 공약으로 이제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침체된 이제 국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건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GDP의 13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역 경제, 지금 뭐 수도권으로의 이제 쏠림 현상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역 경제에서 20에서 25%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 1조 원을 만약 투자할 경우에 17,000명 정도의 이제 고용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GDP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에 이제 국내 건설 투자가 2.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 이런 2.7% 감소에 따라서 국내 GDP 성장률도 0.4% 정도 축소됐다라고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 성장률의 상승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대형 건설사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 재정비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은 올해도 계속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건설사 업종 평균 PBR을 보면 네. 0.68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설 업종들이 과거에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수주가 이어지면 1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원전 수주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구간에 PBR이 굉장히 낮다라는 차원이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대형 건설사를 좀 집중해 주시는 것 같은데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건설사들이 아마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차별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공 관련된 건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뭐 중소형 이제 건설사도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큰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물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삼성물산이 지금 뭐 최근 며칠 동안 지금 급등을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그 재료 자체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정비 관련된 수주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 올해 이제 재정비 관련된 수주가 지금 3조 원을 넘어설 만큼 타 업체들에 비해서 월등한 지금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여파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뭐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10%, 한 9조 7천억 정도로 줄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 증가한 7,200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이제 계속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수주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런 수주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금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향후에 그 국내에 이제 건설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토목 관련돼서 뭐 1등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건설 업체 관련돼서 이제 1등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 능력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할에 따른 이제 자회사의 밸류업 재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삼바의 지분 43%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와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신약 부분이 인적 분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외국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개가 같은 이제 회사 내에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CDMO
의 발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분리로 CDMO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수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주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신약 부분이 이제 삼성 바이오SP가 분사가 되면서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개발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향후에 이런 주가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쌈바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전과 관련된 부분, 뭐 여전히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원전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주 가능성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뭐 우주 산업, 특히 우주 발사체와의 발사대에 대한 그런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신규 진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종목입니다. 네. 삼성물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다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 뭐 관련 종목은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뭐 최근에 그 미국에서 지난주에 이제 예산안이 미국에서 이제 하원을 통과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30% 넘게 하락을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좀 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ITC, 뭐 투자세 공제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31년도에 이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당겨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런 미국 내의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뭐 어떤 식으로든 줄어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만 이 예산안이 뭐 하원을 통과했다고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상원을 다시 통과를 해야 되는 돼야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친환경 예산 축소에 대해서 지금 뭐 관련된 업계가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원 내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상원 내에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내용들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주가는 뭐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신재생 산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보조금이 없으면 투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이런 보조금도 영향을 받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금리나 아니면 전력 공급 상황이 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미국 내에서 전력 공급에 대한 부족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전력이 부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원전 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원전 건설하는데 10년, 1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10년, 15년 이후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지금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아니면 뭐 길어도 2년 내에는 전부 발전소가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일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뭐 폴리실리콘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까지 전부 다 미국 내에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한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의 생산 캐퍼를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관세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이슈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이제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일단 조금은 이제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장기 관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는 세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조선업황 내에서 가장 슈팅이 덜 나온 삼성중공업 살펴보시고요. 다양한 섹터 내에서 기대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짚어보시고 한화솔루션 낙폭이 나왔을 때는 기대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